예, 어제 손스키가 이틀째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손스키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손스키는 오늘날 좌파들이 권력을 잡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또 정치적으로 현 정권의 불편한 세력들을 다 날려버리고 또 현 정권을 이렇게 교묘하게 옹호하는 한마디로 이 중도 좌파, 중도 이런 진영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을 설파하는 듯한 그런 이 대중선동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자, 손스키가 항상 시시비비를 중간자적 입장에서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손스키는 오늘날 한국의 종북 좌파, 그것도 제대로 된 좌파라면 저는 제대로 된 좌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한 세상에는 우파도 있어야 되고 좌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좌파들을 박멸하고 우파들만 있는 세상이 그게 또 좋은 세상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건전한 좌파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친북, 종북들에 기반해서 또 이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저 스스로 기득권이 된 노총 같은 민노총 같은 조직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좌파는 문화 권력, 언론 권력, 노동 권력, 정치 권력에 이렇게 거대하게 걸쳐 있으면서 한국 사회의 수구 좌파 꼴통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구 기득권이라고 흔히 보수를 수구 기득권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수구 기득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서영교, 손혜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더라도 전혀 한국당이나 이전의 새누리당의 이 정치 기득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들도 그 비슷한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다가 수구 기득권이라고 매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한국당이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보수를 표방하는 기득권에 대해서도 매우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 황장수일 거라고 봅니다. 왜? 보수 내에 문제들을 뼈아프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공격할 수 있는 말은 분열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저는 보수가 정화되어서 그야말로 참보수, 인간적인 보수, 개혁보수, 신보수로 거듭나기를 위한 그런 과정을 지금 겪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손스키로 대변되는 이 좌파의 언론 권력, 또 한나라의 문화, 이념, 이데올로기, 정치, 그런 가치, 공정을 표방하는 일종의 감성, 이런 뭐라고 할까요? 주관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한마디로 관념적인 이런 모든 좌파의 개념들을 손스키가 가장 앞에 서서 그것을 사실상 실행하고 설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국민들,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관계없이 손스키를 바라보면서 한 무도한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을 촛불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팩트체크를 통해서 그 사회의 정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JTBC의 팩트체크라는 프로그램은 그들이 마치 손을 대면 모든 일이 팩트가 되어버리고 또 그들이 이렇게 비평한 부분이 팩트를 체크해서 결론이 되어버리는 그런 오만함의 경지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들 또한 솔직히 말하면 친북 좌파 진영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팩트 체크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보수 우파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 뿐이지요. 자, 그들은 팩트 체크를 한다면서 팩트에서 한두 가지 오류를 잡아내어서 전체 팩트가 잘못된 것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가짜 뉴스를 설파하는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 말을 잘못한 부분들을 골라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가짜다. 이들은 저질적이라서 가짜다. 이들은 후원금을 받고 돈을 추구해서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JTBC는 이 자신들의 뉴스 방송조차도 생방송으로 유튜브에 올리면서 슈퍼챗을 받는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정을 지향해야 될 방송이 슈퍼챗을 받느냐? 창피하지 않습니까? 슈퍼챗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에라, 애따, 받아라, 돈풍선, 그거 아닙니까?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만요. 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손석희 예쁜 사랑해라 하면서 5,000원.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 자신들이 한국 최고의 공정한 방송 프로그램이라면서 그 방송을 생방송으로 유튜브에 라이브로 올리면서 슈퍼챗을 받아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들이 재단했던 많은 문제, 어쩌면 안희정에 관한 문제조차도 김지연이란 여성을 출연시켜서 안희정을 한 방에 보내버린 안희정 문제에서도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2심, 3심이 남아있지만은 법원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적어도 안희정이 그 여성을 위계에 의한 간음을 한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관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희정은 이렇든 저렇든 지사직을 그만둬야 될 만한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은 적어도 그날 이야기를 했던 손석희 프로의 김지연이가 나가서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는데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전지전능한 진실의 잣대를 신으로부터 이렇게 하사받은 것처럼 자, 팩트체크 잣대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주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벌어졌거나 정치권을, 그 기존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요소들을 팩트체크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실이다, 가짜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심판관이냐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점에 손석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석희의 문제는 일개 개인 손석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척하는 최고 언론 권력자 개인의 진실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던져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실수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실수와 그러지 못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손이 뺑소니를 쳤다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합의한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뺑소니 사고가 핵심이 아니라 손이 또 이렇게 뺑소니를 쳤다가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잡혀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그 내막을 전해 듣고 손이 왜 150을 금액을 보냈을까 하는 문제의 근원에 동성자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다음에 그 의혹 때문에 손은 적어도 한 5개월을 끌려다녔습니다. 김웅이라는 기자한테요. 그러면서 그 개인을 위해서 방송국에 여러 가지 자산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도 없는 사람을 채용시키려고 건떡지게 노력을 했죠. 근데 그 합의가 결렬되니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월수 1,000만 원이라는 부분을 2년 계약하자. 즉 2억 4천만 원짜리 제안을 또 변호사를 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김웅의 변호사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손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동성자에 대한 입막음이다. 지금
자기도 모르고 툭 상대차를 들이받고 모르고 가다가 상대차가 쫓아와서 잡았어. 아, 내가 받았느냐? 미안하다. 150만 원 줬다라는 걸 가지고 끌려다닌 일이 있을 거라는 거는 손석희 같은 사람이, 그건 다 대한민국의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거는 이 뺑소니 사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동성자가 30대 여성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로 등장되는 겁니다. 앞서서 안희정의 문제가 그냥 결혼한 사람이 젊은 자신의 비석격인 여성과 이렇게 관계를 가졌다.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지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법률의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회가 가면 갈수록 점점 도덕적인 죄가 많아지지 법률적인 죄가 이렇게 많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도덕을 어기면 비난을 받는 겁니다. 손석희가 지금 자신의 미국에 있다라는 부인과의 이 혼인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이쯤 되면 자기 입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손석희의 도덕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왜 그게 사생활의 영역인데 밝혀야 되느냐 하지만 자신은 남의 공인, 남 공인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대해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해부를 해서 그 사람을 날렸습니다. 아니 안희정이가 바람을 피우든가 말든가 손석희가 알 바가 뭐가 있습니까? JTBC가 보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람 피운 것을 뭘로 포장했습니까? 지금 위기에 의한 간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1심의 내용으로 보면요. 그리고 상대 측에는 해명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그것이 과연 당사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서 해야 될 일인가. 방송국이 남녀 간의 사생활에 관한 영역을 그것도 뭐 서로 간에 간통을 한 것인지 뭐 위기에 의한 간음을 한 것인지 구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JTBC가 어떻게 알아요? JTBC가 그걸 추적하려면 그것만 갖고도 1년을 수사를 해도 나오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JTBC가 상대방 한 명을 출연시켜서 나는 위기에 의해서 간음을 당했어요 하는 순간에 안희정은 위기에 의해서 간음을 한 나쁜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석희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런 행위들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지금 이 도덕이냐 또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의 발단이 되어서 벌어진 뺑소니와 폭행과 배임 등에 관해서 지금 비혐의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단체가 손석희를 배임 혐의로 엊그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석희는 지금 김웅에 의해서 고소되어 있고 보수단체들에 의해서 고소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성자 여부가 손석희의 말이 맞느냐 김웅의 말이 맞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가장 큰 부분이지요. 손석희가 왜 저렇게 상식적으로 한국 최고의 언론 권력이 이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다니느냐라는 부분에 근원에 동성자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손석희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도 거론될 필요가 분명히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손석희는 본인이 이혼을 한 상태에서 만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상태에서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와 한간의 소문대로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 방송은 공정성을 지향해야 되는데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와 자신이 자신의 권력적인 관계로 그런 관계를 혹시 맺고 있다면 방송 진행이 공정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누구 봐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면 이 JTBC는 한마디로 공공의
가장 큰 목탁인 방송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아주 사적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시켜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공과 사가 뒤섞여 있는 그런 핵심 뉴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JTBC의 뉴스룸이 무슨 가족 뉴스 방입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JTBC는 보도자료를 내고 각 이 소셜미디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는 손석희와 안나경에 대한 루머를 가짜 뉴스로 규정짓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거나 유통시킨 모든 개인과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두 사람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채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대단한 멘탈이라고 보는데요. 둘 다요. 자, 지난 24일 오늘 저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밤에 일 터졌을 때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리라 믿고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석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좌파들이 동원이 됐는데요. 지금 그 중에 가장 우스운 것은 뉴스룸이 월요일 날 5.7%로 오히려 상승했고 평소보다 또 내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목요일 날도 5.4로 전날과 동일했고 자, 그리고 이 뉴스룸 시청률이 화요일 날 어제는 5.8%로 상승했고 시청률 순위도 28, 29 그러니까 월화 종편 1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각도 자유인데 사람들이 손석희 뉴스를 신뢰하기 위해서 본 게 아니라 손석희가 과연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또 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다한 호기심으로 그 방송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좀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웅 기자는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 모 주차장에서 손석희가 젊은 여성을 태운 채 교통사고를 냈다가 피해자와 급하게 합의했다. 의혹을 제기했고 손석희에게 동성자의 신원을 물었지만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후 기사를 우려한 그가 취업을 제안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주먹을 휘둘렀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간략한 요약이죠. 자, 김웅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사건의 경위를 묻는 질문에 나도 말하고 싶어 죽겠다. 노멀 한 일이다. 노멀 한 일이라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상식적인 일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노모를 태우고 있었다면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노모가 일요일날 밤 10시에 그 자리에 구신 노모가 이 탄체 차를 세우고 있었다면 그것은 혹 고려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감수해야 될 만큼의 어버노만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걸 기사화하면 내가 정말 바보가 된다. 이렇게 호소하는 손석희의 목소리가 녹취록에 담겨 있다라고 지금 추가 공개된 녹취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JTBC에 같이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그 사람이 아니냐라는 지금 한간의 루머가 크게 확산이 됐지요. 자, 이에 대해 손석희는 교통사고 당시 동성자가 없었다고 했고 김웅이 협박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던 게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협박이라는 것은 협박받을 만한 일이 없으면 협박이 성립되지가 않지요. 누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너 나한테 죽을래? 1,000만 원만 내놔 하면 제가 그 사람을 바로 고소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박에 5개월이나 끌려다녔다는 것은 협박을 당할 만한 뭔가 건덕지를 본인 스스로가 제공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손석희 같이 눈치도 빠르고 머리 회전도 빠른 사람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텔레그램이나 그런 내용, 녹취의 내용에 보면 온갖 진상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협박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손석희는 착각하지 마세요. 협박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던 게 본질이 아니라 과연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다라고 말할 만한 협박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법적 대응 많이 하십시오. 손석희. 저도 언급을 했으니까 저도 법적 대응하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법적 대응을 한다고 유치하게 나올 것이 아니라 협박의 본질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대한민국의 문바나 눈이 가려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건이 정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미안하지만은 당신과 안나경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는 한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묘한 시각과 눈빛으로 그 프로를 즐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김제동 프로에 출연해서 저는 전 변호사가 김제동 프로에 왜 나가는지 본인은 거기 나가서 할 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김제동이가 하는 프로라는 것 자체가 시청률이 올라가도 괴벨스2가 진행하는 프로의 시청률을 올리는데 기여한 행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가서 타방송 사장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랄 건데 이게 참 우리 사회의 관음증 문제로 한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명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관음증. 미국에서 파파라치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사실 누구나 명성만큼 추악하다. 털면 다 털리는 것이다. 손 사장에게 털 먼지가 많다는 게 아니라 김웅 KBS 기자가 전 기자가 접근했을 때 왜 이렇게 끌려다녔냐. 투명하면 된다. 모든 사람에게 먼지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손 대표가 솔직히 털어놓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를 해준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비슷한 동일한 먼지가 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맞는 말과 틀린 말을 아주 교묘하게 전원책 변호사가 짜집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먼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일반인은요. 그렇지만은 권력자는 먼지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회를 한번 봅시다. 그 영화에서 보는 미국 사회 진짜 개판 5분 전이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프리섹스의 국가 같기도 하고, 예? 정부가 마약 중독자 같기도 하고, 대마초는 뭐 젊은 사람이 다 피우는 것 같고, 문신도 막 오만 사람이 다 하고요. 그런데 미국에도 공직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아웃입니다. 아다리. 그런데 공직에 가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현 대통령은 이혼을 3번 한 천하의 남봉꾼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인성도 도덕적 비판을 굉장히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도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혼했거나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트럼프에게 만약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포르노 여배우에게 돈을 준 부분이 트럼프와 관련된 사실이라고 알려지게 되면 탄핵으로 내몰릴 겁니다. 트럼프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요. 자, 그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해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 성적 관계를 덮기 위해서 돈으로 메꿨다고 되면, 그리고 그걸 자기가 시켰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어떤 돈이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그것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300가지 이상의 항목을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석희가 공직자냐라고 하지만 저는 손석희는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로 비판을 받거나 해부를 당해야 될 위치에 있어요. 왜? 자신 스스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을 날려버릴 수 있고 자신 스스로가 팩트 체크를 지휘하면서 매일 이 사회의 모든 정치적 사안 또 충돌 사안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석희는 탈 틀릴
한마디로 책임이 있고 그래서 틀려서 말 못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싫은 사람은 그야말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앵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연인 손석희로 뭐 젊은 여자를 만나든지 과천 주차장에서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연인 손석희가 주먹으로 누굴 세대 던지면 그냥 술 한잔 먹어도 되고 돈 몇 푼 줘서 수습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 손석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손석희는 여태까지 공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의 이런 이야기는 아주 틀린 이야기예요. 손석희의 먼지는 남의 먼지보다 한 1000배, 10,000배 무겁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손석희가 고소한다니, 소통 타령하더니, 뭔 죄다 협박 고소 남발, 내게 불리하면 가짜뉴스, 사실을 시원하게 밝히세요. 이상한 소문만 생기고 계속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그동안에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손석희에게 대중들은 너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뻥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손석희가 김웅이 묻자 동승자가 누구인가? 이놈의 회사가 지금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한 녹취록이 있고 또 다른 전화 통화에서는 교통사고 기사가 나가면 JTBC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손석희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속된 말로 꿀릴 것은 없다라면서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자신과 회사에 피해가 간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저렇게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월수 1,000만 원 2년간이라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손석희,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당신이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참 당신 가련합니다. 고소 잘 해보세요.